자, 여기서 에어팟 3세대의 진짜 특성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집입니다. 드디어 에어팟 3세대 가져왔습니다. 오늘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오픈형을 좋아하신다면 에어팟 3세대 아주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최고의 오픈형 이어폰이에요. 단 급하지 않다면 곧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한 1, 2세대 사용자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버티셨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그 이유는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 에어팟 3세대는 여전히 한국 가격 책정이 좀 아쉬워요. 미국 출시가는 179달러로 2세대 199달러보다 20달러가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한국 출시가는 249,000원으로 2세대 무선 충전 버전과 같은 가격입니다. 그게 환율 차이가 있었을까요?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세대가 출시한 2019년 4월 원달러 환율이 1168원, 3월 1135원, 2월 1124원 수준이에요. 2021년 현재 원달러 환율을 보면 1180원으로 대략 12원에서 한 50원 정도 오른 정도예요. 이 애플 코리아의 정책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가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초기 판매량이 좋지 않더라고요. 미국 판매 페이지인데 10시 전에 주문하고 9달러 추가하면 당일 배송해준다고 합니다. 놀랍네요. 생산량이 많은 건지 재고가 많은 건지, 그러니까 조만간 한국도 출시할 것 같은데 이 초기 물량은 넉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판매차들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될 듯해요. 자, 그럼 에어팟 3세대 제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어팟 3세대, 즉 이 에어팟은 오픈형 이어폰이고 에어팟 프로는 커널형 이어폰이에요. 오픈형과 커널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제품이에요. 사용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에어팟 2세대나 버즈 라이브 같은 제품과 비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커널형이 개발되기 전에는 다 오픈형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기본이 커널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픈형을 좋아하는 유저라면은 꾸준히 오픈형을 만드는 이 애플이 고마운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여기 귀 안쪽 공간, 이 부분을 콘차라고 하는데 이 콘차가 평균보다 큰 편이라 웬만한 오픈형은 저음이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출시한 버즈 라이브가 소음 없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오픈형 이어폰이었어요. 이 에어팟 1세대와 2세대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음이 세서 절대로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이어폰입니다. 여기에 실리콘이나 솜을 사용해야 해요. 디자인을 보면 여기 2도로 들어가는 노즐 부분이 얇아지죠. 에어팟 3세대는 확실히 두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큰 귀도 밀폐가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착용했을 때 노즐 방향이 2세대는 이렇게 살짝 위로 가게 되고 3세대는 딱 2도로 향하게 만든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번 3세대는 이 에어팟 프로의 디자인에서 착안된 것 같아요. 자, 에어팟 프로에서 이어팁을 빼면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가 상당히 괜찮았던 거죠. 하지만 극저음이 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2도에 더욱 밀착되도록 다듬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귀가 큰 저도 저음이 잘 들리더라고요. 오픈형으로 저음이 잘 들린다는 거,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큰 귀가 잘 맞으면 귀가 작은 분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저음이 더 크게 들리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적응형 EQ입니다. 저음이 크게 들린다. 그럼 적응형 EQ가 작동해서 과한 저음을 빼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꼭 그렇게만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확인해볼까요? 에어팟 2세대와 3세대는 오픈형, 에어팟 프로는 커널형이라는 조건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커널형의 이어팁은 이어폰계의 치트키 같은 존재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귀의 형태를 이 이어팁으로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어팟 3세대는 이 디자인과 H1 칩으로 웬만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어팟 2세대는 약 13파이, 큰 다이나믹 드라이버인데 도움이 실버 색상이죠. 에어팟 프로는 약 11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고 도움이 화이트 색상입니다. 이번 에어팟 3세대는 11파이로 에어팟 프로와 같은 크기인데 도움이 블랙 색상으로 바뀌었어요. 엣지도 투명도가 달라진 것이 재질을 조금 다르게 튜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에어팟 3세대를 자세히 보면 여기 이 홀은 드라이버 전면부 튜닝을 위한 홀이고 여기 이 위쪽은 드라이버 후면부 튜닝을 위한 홀이에요. 그런데 내부를 보면 드라이버 뒤쪽 저음 튜닝을 위해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면 사운드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다 이런 메쉬 쪽에 먼지가 껴서 막히면 소리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런 건 굳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에어팟 3세대 적응형 EQ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어팟 3세대의 진짜 특성은 뭘까요? 에어팟 프로의 경우 적응형 EQ가 있다고 해도 이어 팁으로 어느 정도 밀폐가 되기 때문에 측정해서 소리 변화를 느끼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에어팟 3세대는 적응형 EQ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어떻게 작동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AP 장비에 블루투스로 직접 연결하고 측정해 봤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그래프도 동일한데 파란색이 왼쪽이고 빨간색이 오른쪽입니다. 이건 적응형 EQ가 작동 안 한 상태의 사운드예요. 패턴이 상당히 플랫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좀 뾰족한 부분이 눈에 걸리네요.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왼쪽이 이상하게 튑니다. 다시 측정해봤어요. 소리가 더 빠집니다. 뭐지? 실제로 들어봐도 왼쪽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고장났나 싶어서 다시 측정해봤어요. 이번엔 저음이 올라가는데 여전히 왼쪽과 오른쪽이 맞지 않아요. 네 번째 측정도 여전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 10에 연결해봤어요. 참고로 아이폰 10은 iOS 14.7이라 제한적 기능이라고 나오던데 아마도 적응형 EQ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측정해봤는데 처음 AP하고 비슷하면서 저음이 좀 더 올라간 특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이폰 13 프로를 연결했어요. 여전히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측정해봤는데 또 저음이 빠집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음악을 재생해봤어요. 한 15초 정도 재생하다가 다시 측정해보니까 그래프가 예뻐졌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확실히 다르죠? 다시 음악 재생하고 측정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럼 얼추 이 패턴이 에어팟 3세대의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악기가 들어간 곡을 좀 재생해보고 다시 측정해보니까 저음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곡마다 EQ가 다르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래서 어쿠스틱 음악을 재생해보고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아직은 변화가 없네요. 강렬한 저음이 있는 락 음악을 재생해보고 또 측정해봤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시 처음에 재생했던 Nothing Lasts Forever를 재생하고 측정해보니 더 이상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생하고 또 측정해봤어요. 결국 이 특성이 에어팟 3세대의 진짜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측정 정말 힘들었네요. 제가 음악을 안 듣고 바로 테스트하면서 생긴 오류였나 봅니다. 여러분은 그냥 착용하고 노래 한 곡 정도 들으면 적응형 EQ가 항상 균일한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이 그래프에 인이어 타겟을 적용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오픈형 이어폰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밸런스 그냥 오지입니다. 추가로 THD 그래프도 보여드릴게요. 오픈형인데 20Hz에서 최대 0.4%입니다. 대박이죠? 자, 이번에는 에어팟 2세대하고 비교해볼게요. 먼저 비교 녹음 진행했는데요. 에어팟 2세대를 제가 듣는 것처럼 약간 저음이 세도록 맞춰서 녹음했어요.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바쁘게 지나가 해는 또 지나봐 내 마음의 꽃은 언제 필까 바쁘게 살지만 그냥 좀 쉬다가 신호등 안 온 불이 언제쯤 바뀌니 있는 힘껏 에너지를 쏟아붓고 탈진 할 때쯤 초록 빨간 둘 중에 뭐가 더 넌 기대돼 이젠 그만 따라갈래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봐 줄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별빛을 잘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에어팟 2세대가 제가 듣는 것보다 저음이 조금 많게 녹음이 됐네요. 저는 이 정도 저음도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에어팟 3세대는 저음이 아주 잘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간만에 듣는 찰진 저음을 들었어요. 귀가 좀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공간감도 많이 넓은 느낌이 나고요. 그럼 측정 데이터는 어떨까요? 에어팟 2세대 정상 착용 시 비교 그래프입니다. 밸런스 자체는 비슷한데 저음의 피크가 다르죠? 아마도 드라이버 공진점이 여기서 여기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극저음이 더 잘 나오게 드라이버를 튜닝한 거죠. 저는 에어팟 2세대가 이 정도 베이스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살짝 소리가 새도록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팟 2세대는 음악 듣기가 매우 별로였어요. 근데 귀가 작은 분은 이런 파란색 그래프 소리를 들었을 거고 그러면은 괜찮은 소리였을 거예요. 자, 다음은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커널형이라는 점 다시 언급해드리면서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쁘게 지나가 해는 또 지나봐 내 마음의 꽃은 언제 필까 바쁘게 살지마 그냥 좀 쉬다가 신호등 안넌 불이 언제쯤 바뀌니 있는 이껏 에너지를 쏟아붓고 탈진 할 때쯤 초록 빨간 둘 중에 뭐가 더 넌 기대돼 이젠 그만 따라갈래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봐줄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별빛을 잘 들어보셨나요? 밸런스 느낌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에어팟 프로가 고음과 저음이 살짝 내려간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에어팟 3세대의 진짜 음색은 녹음으로 전달이 되진 않았어요. 밸런스 느낌만 전달이 되고 진짜 에어팟 3세대의 음색은 에어팟 3세대로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사운드 괜찮아요. 저음이 정말 찰진 소리를 들려주는데 녹음은 그런 소리가 전달이 안 되네요. 그럼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의외로 에어팟 프로가 저음이 적죠? 중음, 보컬이 좀 부각된 소리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 때문에 소리 평가가 절하됐는데 여기 고음이 좀 부족합니다. 최소 요만큼 부족해요. 이 고음 때문에 에어팟 프로 평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어팟 3세대는 드라이버 바로 앞 노즐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팟 3세대도 이러면 어떡하나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에어팟 3세대 12kHz DB 조금 아쉽긴 한데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아주 괜찮습니다. 이건 뭐 애플에서 제 리뷰 참고하나봐요. 제가 마이크 위치 엄청 지적했었거든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물론 잘 됩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에도 있는데 머리 추적 기능과 스테레오 공간화 기능은 되는데 저는 별로라서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다음 통화 성능은 어떨까요? 새 제품 통화 녹음부터 들려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에어팟 2세대를 사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어팟 2세대가 통화 품질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를 촬영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에어팟 3세대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에어팟 2세대를 촬영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2세대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저는 지금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에어팟 3세대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듣기엔 확실히 2세대가 가장 좋았고 3세대는 시끄러운 곳에서 목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에어팟 프로는 역시나 가장 답답하죠. 아주 살짝 개선은 있었는데 최근에 리버티 3 프로 통화 성능이 너무 좋았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딜레이는 어떨까요? 에어팟이 전통적으로 지연이 꽤나 빠른 편이었어요. 아이폰에서 에어팟 2세대가 168ms, 에어팟 프로가 213ms인데 에어팟 3세대는 248ms로 느려졌습니다. 게임하면 딜레이를 살짝 느낄 수 있겠어요. 유튜브 앱은 뭐 문제없고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에어팟 2세대 244ms, 에어팟 프로 252ms, 에어팟 3세대 265ms로 역시 조금 늘어났네요. 근데 이 차이는 뭐 체감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역시 유튜브 앱은 문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딜레이는 살짝 느려졌네요. 에어팟 3세대 오픈형이잖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측정은 해봤는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측정 데이터입니다. 에어팟 프로가 확실히 커널형다운 은 아니고 보통 커널형은 고음 차단이 더 잘 되거든요. 그냥 뭐 커널형 수준은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에어팟 3세대가 2세대보단 아주 조금 차음을 시켜주긴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큰 차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애플에서 새로 출시한 오픈형 무선 이어폰 에어팟 3세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애플에 축적된 노하우를 집대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애플 음향팀에서 일하시는 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어팟 3세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건 현재 에어팟 프로 가격이 너무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저는 오히려 가성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판매처들의 출혈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애플은 가격 관리 안 하거든요. 에어팟 1세대나 2세대 사용하시던 분들은 적당히 가격이 내려가면 갈아타세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혹은 커널형 이어폰 사용자 중에 요즘 커널형이 답답하다 생각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귀가 다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에어팟 3세대 한 대를 구독자분에게 드릴 텐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연계비 사이트 링크로 가시면 댓글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참고로 한국 정발되는 에어팟 3세대를 구매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